네, 안녕하십니까. 제발 잊지 마의 유승숙입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밥 버퍼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프타임이 뭔지 다 아시지요? 뭐지요? 그냥 몰라도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우리 운동선수가 경기를 할 때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이어가는 중간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프타임을 갖자는 거예요. 과거에 살아온 인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적과 목표를 잘 설정을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너무 갑자기 진지해지셨어요. 네, 오늘부터 내가 해야 할 일, 오늘부터 내가 꾸준히 해야 될 일,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네, 두 글자입니다.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운동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 예방에 손가락 운동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가락 운동을 하면 뇌 운동 중추의 무려 30%를 운동시킬 수 있답니다. 자, 저와 함께 화면을 보시고요. 자, 하나. 네, 이건 전부 잘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은 자신 있게 이렇게 하시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신 있게. 네, 둘, 넷. 네, 슬슬 자신이 없어지십니다. 다섯. 네, 이 숫자를 보시고 한번 손가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넷, 다섯, 둘, 넷, 넷. 네, 잘 안 되시지요? 네, 한 손으로 새끼손가락을 위로 올려주시고요. 손에다가 꼭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약지손가락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네, 되셨나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넷. 네, 이거 안 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 둘, 넷, 다섯, 둘, 넷, 셋. 네, 지금 자꾸 이렇게. 네, 둘, 셋, 다섯, 넷, 하나, 넷, 셋, 둘. 자,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으시죠? 새로운 자극을 주면 우리 뇌에서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가르쳐 드렸던 인지력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 우리 몸짱, 뇌짱, 몸짱 운동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머리는 1입니다. 뭐라고요? 1. 여러분들께서 편안하신 쪽으로 어깨에다가 이쪽에 순서를 매겨주세요. 2인지 3인지, 2인지 3인지. 자, 우리 우리 몸에 번호를 매길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자, 1, 2, 네, 좋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괜찮아요. 2, 3, 4, 5.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1, 2, 3, 4, 5. 되셨나요? 자, 여기는 뭐라고요? 1. 여기는요? 2. 여기는요? 여기는요? 그렇죠. 여기는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가리키시면 됩니다. 제가 숫자를 불러볼 거예요. 2, 3. 네. 4, 5. 1, 4, 5. 오늘은 정말 외모도 되시고 머리도 되시는 분들만 오셨습니다. 2, 4. 네, 짝수가 그쪽이시죠? 1, 3. 헤매십니다.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느 곳에 신체의 번호를 매기시고 그 인지력을 넣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몸을 치시면 더군다나 노래를 입혀서 같이 운동을 하시면 너무 좋으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것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짝수는 편하게 자기 오른쪽 허벅지. 자, 홀수는 왼쪽 허벅지. 되셨나요? 홀수가 나오면 왼쪽 허벅지를 치시는 거고요. 짝수가 나오면 오른쪽 허벅지를 치시는 겁니다. 되셨죠?
한숨이 나오시고 계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짝수, 홀수 다 아시지요? 자, 그럼 이 화면을 보시고요. 자, 시작. 홀수, 짝수, 짝수, 홀수,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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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 짝수, 홀수. 네, 그냥 신나시게.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세요? 자, 이것도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우시죠? 다시 한 번만 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왼쪽은 뭐라고요? 그렇죠. 오른쪽은? 이쪽의 목소리가 더 점점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나를 원망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계세요. 이쪽은 뭐라고요? 네, 이쪽은요? 자기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숫자를 부르면서 하실 거예요. 자, 시작. 1, 2, 4, 5, 2, 4, 4, 3, 2, 3, 5, 4. 1, 4, 3, 2. 되시나요? 숫자도 안 보시고 어떻게 잘하시죠? 여길 보셔야 되는데요. 항상 손가락 운동을 할 때는 입으로 크게 외쳐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에 입과 손과 발의 신경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오래 사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큰 소리로 외쳐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눈으로 보면서 운동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눈으로 보면 그 정보 처리가 머리로 가고요. 머리에서 몸으로 오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 이렇게 눈과 손가락과 같이 협응해서 운동한다. 어려운 말 나왔죠? 네. 그래서 제가 숫자를 불러드려서 내가 1, 2, 4, 5 하시는 거 하고 눈으로 보면서 1, 2, 4, 5 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시각적으로 감각이 더 빨리 발달이 되어 계시대요. 자, 저희는 이렇게 과학적인 이론에 맞춰서 치매 예방 운동을 보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근데 하시는 거 보니까 외모는 거의 40대, 30대이신데 손가락 운동은 60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외모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께서 40대인지 뒷모습은 완전히 20대이신데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테레비를 봤는데요. 그 테레비 안에서 어르신께서 100세라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외모가 90대더라고요. 그죠? 이제 우리가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애기 엄마가 애기 엄마 같은가요? 네, 다 미스 같죠? 오다가 어떤 분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애기가 둘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나 환갑잔치 합니다. 환갑잔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칠순잔치 합니다. 네. 그런 소식도 없으시죠? 팔순도 잔치를 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시골에서조차 팔순잔치를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며칠 전에 제가 동네에 갔는데 우리 동네 앞집에 저하고 30년 동안 같이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님이 누구 엄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몇 번지 그 누구 손자 할머니 있잖아. 말씀하시는 거죠. 병원에 갔는데 다 죽을 뻔했는데 다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하는 모습을 잘 보니까 당신도 그렇게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네, 살아서 나올 수 있구나. 어떤 안도감과 그런 기쁨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우리 모두의 꿈이 그런 거 아닐까요? 건강하게 살다가 그죠? 편안하게 눈을 감는 거. 그죠? 그런 소원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소원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도 저도 아닌 분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자, 왼쪽에 사진 너무 이쁘시죠? 저 콧매 좀 보세요. 자, 오른쪽에도 너무 이쁘시죠? 다른 분이실까요? 네, 같은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저 오른쪽 사진에 1, 2, 1은 뭘까요? 그렇죠. 나이예요.
121세.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분은 122세하고도 164일을 더 사셨대요. 기네스 공인 최장 기록이고요. 122세. 와, 어마어마하죠. 네, 이분은요, 프랑스 남부 아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남편분도 잘 만나시고요. 결혼 생활도 윤택하게 하셨어요. 슬하에 따님이 한 분 계셨고요. 또 손자도 프레데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분은 몇 세까지 사셨다고요? 122세. 그런데 남편분은 7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따님도 돌아가시고요. 손자마저도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 루이즈 칼망이에요, 이분이. 이분이 기가 막힌 지혜를 다 자기가 꺼냈어요. 뭘까요? 상속자가 없으시잖아요. 보호자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분을 잘 케어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지요. 그래서 꾀를 내셨는데요. 동네에 사는 동네 변호사, 40대 중반 변호사를 이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말이야 90세인데 나를 매달 2,500프랑만 주면 이 집을 자네에게 주겠네. 저 잘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생각해보니까 어떠세요? 아, 네네. 그렇게 하세요.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도 면밀하게 이분이요. 그런데 단서를 달았어요. 뭘까요? 자네보다 더 오래 살면 자네 직계 가족이나 뭐 자녀나 이런 분들이 나한테 매달 줘야 되겠지. 그랬더니 변호사가 다시 생각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40대 중반이고 그때 당시에 이 어르신은 90세였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변호사가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2년 더. 이분은 32년을 더 사신 거잖아요. 변호사는 30년을 더 사시고 그럼 누가 매달 2,500프랑을 줬을까요? 네, 자제분들이. 매달 2,500프랑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 50만 원. 그러니까 뭐 많은 돈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 집에 어떤 2배 정도의 값을 더 주고 그리고 이제 당신의 노후 재무 설계를 하신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노후 설계 뭐가 최고일까요? 재무 설계가 자신 없게 말씀하셨어요. 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산모작으로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자, 우리가 인생 산모작으로 일을 하시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은 그러면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굉장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과 그렇게 자기가 규칙을 지키고 잘 생활을 하셨을까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122세까지 사셨겠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20대부터 담배를 태우셔서 무려 한 90여 년간 담배를 태우셨대요. 담배를 한 대 태우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속설도 있잖아요.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담배를 태우셨대요. 와인도 드시고요. 네, 고기도 많이 드시고요. 그런데 이분은요, 아침에 커피를 드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단식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드시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네네. 그런데 제임스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자가포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가포식 또 어려운 말 나왔지요. 그런데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그 말은요, 우리 세포 안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막 내야 되는데 단식을 하고 소식을 하면 얘네들이 오히려 알아서 세포 간에 서로 정리하고 뭐 쉽게 말씀드려서 재활용도 하고 또 염증이 있거나 뭐 청소해야 될 세포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도 모르게 자가 포식이라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오래 사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 잘하신 점은 있으셔요. 운동을 정말 많이 하셨대요. 84세부터인가
펜싱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110세까지인가 자전거를 타셨대요. 그 전에도 테니스 치셨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수영도 하시고요. 그래서 운동과 단식이, 소식이 이분을 이렇게 장수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노화되고 계시죠. 노화가 뭘까요? 노화. 네. 그렇죠. 나이 먹는 거. 나이 먹긴 먹는데 내 몸의 기능이 점점 감퇴되는 거. 생물학적인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노화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겪는다는 거죠. 그런데 생물학적인 그런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을 또 이렇게 노화되고 기능이 감퇴되는 게 있고, 또 생활하면서 사춘기 지나서 우리가 청년기 지나서 또 많은 것을 겪어오셨죠? 네,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키우고 이런 모든 것을 겪으면서 노화가 우리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프타임으로, 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서 성공적인 노화를 갖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돈. 저는 이 시간에 치매 예방 운동을 준비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성공적인 노화, 요즘에 길거리 한번 보세요. 굉장히 젊게 사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으시지요. 저는 며칠 전에 전철역을 딱 지나가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이 두 분이 노란 조끼를 입으시고 그리고 봉사를 하시는데요. 시각장애인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제가 또 며칠 전에 공교롭게도 가는데 우리 그 싱싱이라고 하나요? 요즘엔 헬멧을 딱 쓰고 타게끔 해놨는데 그 싱싱이를 타고 가는데 누가? 머리 희끗희끗한 분이 찢어진 청바지 입고 이렇게 정말 시니어들의 생활 습관도 달라지셨고 그리고 소비 습관도 달라지시고요. 자, 성공적인 노화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성공적인 노화도 좋지만 우리가 심리적인 노화, 성공적인 노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매슬로우의 심리학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은요,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하나씩 내가 만족해야 올라간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요,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욕구, 그 다음에는 존중의 욕구, 그 다음에 맨 나중이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배우자님께서 심하게 사랑 타령을 안 하시나요? 응? 하시나요? 안 해요? 다행이십니다. 아직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못 받으신 분도 있으셔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간이 존재로서 완벽한 어떤 존재를 갖추려면 40명의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엄마 아빠한테 유복하게 사랑을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항상 사랑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랑을 또 주는 그런 심리적인 것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에릭슨의 8단계 발달 심리학이 있어요. 어렵지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곧 건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막 생각하시는 눈초리예요. 갑자기 눈이 진지해지셨습니다. 자, 그래서 영아기부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노년기, 중년기 쭉 이어지면서 우리가 발달하는 심리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으면 신뢰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불신의 관계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뢰의 관계를 가져서 자기가 이렇게 인지력과 통제력, 또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자기의 위치도 잘 찾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생산활동도 잘하고
정체성도 찾고 실현도 하면 좋은데 만약에 발달을 못하면 수치심, 열등감. 똑같이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심하게 반응하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문제인 거죠. 열등감, 수치심. 그래서 아주 마음이 피폐해진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사랑을 많이 못 받으시면 노년기에 절망감을 느끼신다고 해요. 안타까운 일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태어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나는 나의 인생을,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하신 것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것을, 미래를 바꾸어 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년기 때 저는요 그런 도박하는 아버님과 또 때리는 어머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성격이 누구 탓일까요? 성격이 저희는 부모님 탓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유전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부모님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초년기에 못 살았다 하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부모님 탓이라고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년기 때는요. 제가 잘못 배우고 너무 사랑이 고파서 그냥 결혼을 선택을 잘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탓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인생은 온전히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자식 이름은 잊어버리시면 안 될 거잖아요. 네, 지금부터 운동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걷는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숨이 약간 가쁠 정도로 운동을 하셔야 된대요. 근육이 이렇게 당길 정도로, 이렇게 근육이 당기는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그게 싫어서 운동을 안 하시잖아요. 네. 그 정도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인지 복합 운동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인지 복합. 그럼 복합이니까 인지 말고 뭐가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인지하고 복합하고, 그러니까 인지하고 운동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자, 제가 조금 아까 소개해 드렸던 하나, 둘, 넷, 다섯을 하나, 자 보세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하나, 둘, 넷, 다섯. 걸으시면서 숨이 약간 가쁠 정도로. 그런데 모니터를 보면서 우리는 숫자를 보고 손가락을 내쉬는 거예요. 자, 모니터를 보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1, 2, 4, 5 이렇게 2, 4, 4, 5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한 번만 하면 우리 몸이 익혀서 우리의 몸은요. 자극을 주고 내가 몸에 익히고 그리고 반복을 하면 우리 몸이 익혀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하프타임으로 성공적인 노화로 운동을 한번 해보시러 갈까요?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자,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치매 예방에 제가 운동의 인식 개선 강사예요.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은 잘 하시는데요. 숨이 찰 정도로 걷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치매 예방 전문 프로그램 제발 잊지 마죠. 우리가 적어도 내가 사랑했던 자녀, 사랑했던 배우자, 자녀가 먼저 나오는데요. 자녀 이름을 잊어먹지는 말고 살자는 거죠. 제발 잊지 마.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이름. 자, 전 세계적으로 치매 인구가 는다는 겁니다. 1년에 1,000만 명. 2050년도에는 1억 5,200만 명. 중국에서는요, 전 세계의 치매 인구의 4분의 1이 이미 중국에서는 치매 인구가 있고요. 2050년도에는 중국에서
무려 24.4%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운동을 하자니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운동을? 네, 그렇죠. 마지못해라도.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여러분들이 치매 상담이나 검진이나 치매 등록 다 연계를 할 수 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지관 다 있으시죠? 구마다. 또 보호시설 있으시죠? 보호시설 있으시죠? 네. 데이케어 센터. 또 그리고 요양원도 있으시죠? 요양병원도 있으시죠?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교육도 받고 재활도 하실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고요. WHO에서도 운동을 해라. 그게 1번이에요.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이 1번이 운동을 해라입니다. 어떻게? 네, 이제 잘하십니다. 어떻게?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네, 운동을 해라. 그런데 숨이 찰 정도로, 근육이 아플 정도로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 자, 아셨죠? 네. 운동을 하면 정말 치매가 발병이 떨어지나요? 네, 당연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운동을 하자고 캠페인을 벌이고 전 국민한테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하면 20년 후에 2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연구 논문으로 발표 나와 있고요. 예를 들자면 독일의 드레스덴 재활치료센터에서 운동을 시킨 거예요. 누구한테? 쥐한테. 네, 쥐한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랬더니 뇌 기능이 활성화가 되더라. 자, 여러분들의 뇌세포가 그대로 있나요? 자꾸 바뀌나요? 바뀝니다. 그런데 바뀔 때 여러분들께서 자꾸 새로운 자극을 주면 뇌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뭘 하면요? 운동을 해야만. 가만히 이렇게 책상에 앉아 계시면 사실 여러분들도 힘드신 거예요. 거의 50분 동안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저도 모르게 잠깐 허리도 비틀어 주시고요. 손도 한번 올리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혈액순환이 안 되시잖아요. 계속 여기가 앉아 계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력, 인지요법과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치매에 너무 좋다고 수많은 뇌과학자와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연구 논문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어려운 얘기라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효과로 근육량이 증가하겠죠. 저는요, 저희 친정 아버님을 닮아서 이렇게 피부가 얇아요. 살이 없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와닿잖아요. 닿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화가 되면, 우리 옛날에 친정 할머님이 이런 곳에 그냥 피부만 있으셨잖아요. 근육량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뇌에 근육이 있는 거예요. 육체는 늙어도 뇌 근육은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안 늙어요. 뼈는 늙어도 우리의 근육은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같은 연령대라도 운동을 많이 하시면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효과로 이렇게 근육이 빵빵한 외모를 지킬 수가 있고요.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뇌의 혈류가 많이 증가하면 치매 예방에 너무 좋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뭐라고 써 있나요? 베타 아밀로이드. 네. 자, 치매 증상이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치매는 병일까요? 증상 이름일까요? 네, 어머, 대단하십니다. 정말 똑똑하게 생기셨어요. 눈도 반짝반짝 예쁘시고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단백질이 쌓여서 이렇게 우리가 뇌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타우 단백질이 쌓여서 우리 뇌세포가 죽어가는 건데 운동을 하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씻겨져 내려간대요. 하루에 우리 두뇌에서 뇌 척수액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500cc가 나온다고 해요. 우리 두뇌는요, 둥둥 떠 있어요. 뭐에? 뇌 척수액에 100cc 정도. 그런데 하루에 500cc 정도 나오니까 이게 계속 씻겨져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운동을 하면 잘 씻겨져 내려간다고 합니다. 놀랐지요? 세 번째, 자, 우리 BDNF 한 번만 저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BDNF. 네, BDNF. 네, 뇌신경 영양 인자입니다.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기억을 담당하는 측두엽이 있어요. 네,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있습니다. 측두엽은 귀 옆에 있고요. 전두엽은 이마 쪽에 있는 거예요. 두정엽은 이 머리 위에. 근데 시공간 감각을 여기가 손상이 되면 당신 집을 자꾸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익숙한 공간인데도 화장실을 자꾸 못 찾으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사셨는데도. 이 모든 것, 이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 있죠? 이 모든 것, 운동을 담당하는 손에도 있어요. 여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BDNF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 몸의 신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전문 뇌과학자도 아니고 운동치료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정리해 놓은 상식적인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운동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치매 예방에 제일 네네. 자, 그래서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체육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여러분, 땀나도록 운동하는 거 좋으세요? 아니지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운동은요. 내가 건강해지는구나 라는 그 인식 개선만 하고 계시면 운동이 저절로 되시는 거예요. 네네. 운동은 내 몸의 칼로리를 전부 소모할 수 있을 정도면 모든 자발적인 움직임을 운동이라 하고요. 운동의 효과는 두말할 나위 할 것도 없죠. 제가 모르는 아주 많은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관절 가동 범위라고 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운동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팔꿈치를 이렇게 대시고 자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눈까지 올라가면 20대, 코까지 올라가면 30대, 입까지 올라가면 40대, 떨어지면 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유연성이나 이런 탄력성을 보는 지표인데요. 여러분들이 관절 가동 범위를 이렇게 넓힐 수 있는 운동을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어디가 좋아질까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뇌세포를 만드는 신경세포가 잘 만들어지고요. 우리 뼈를 만드는 골세포가 있는데 그 골세포도 잘 만들어지니까 골다공증도 없어지고요. 또, 네, 골밀도도 올라가고요. 또 근육을 만드는 횡문근 세포가 있는데 그 근육도 잘 만들어지고요. 운동의 효과, 운동의 종류도 되게 많지요. 여러분 혹시 운동을 많이 하신 분 체격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날씬하시고 근육이 별로 없으신데요. 운동을 좋아하셔요? 좋아는 하는데 하지는 않으시죠. 숨쉬기 운동.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하실 때 일주일에 150분 숨 찰 정도로. 그런데 숨이 아주 많이 찰 정도로는 일주일에 75분이라고 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적으로 노화를 겪으려면 문제의 의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운동을 심하게 해야 돼? 처음 하는 사실인데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강의를 나가면 그렇게 운동을 내가 지금 강사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운동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죠.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운동은 젊어서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꾸 노화되면서 근육이 소실되니까요. 젊어서부터 하셔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 젊으니까 안 하고 나이 드시면 나이 드셔서 안 하고요.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막 하라고 스트레스를 막 드리잖아요. 그러면 안 하셔요. 그런데 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면 슬슬 책상 밑에서 하십니다. 하셔요. 열심히 하셔요. 치매는 걸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강요받는 느낌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또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뭘까요? 우리의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좌뇌는 우측 신체를 담당하고요. 우뇌는 좌측 신체를 담당하고요. 그래서 좌뇌가 손상이 되면 오른쪽이 불편해지시고요. 우뇌가 손상이 되면 왼쪽이. 그래서 좌뇌가 손상이 되면 실어증이 오시지요. 두 정엽 중에서 한쪽이 손상이 되시면 이 두 정엽의 한쪽은 아예 인식을 못하는 시계를 그려보세요. 왼쪽만 그려. 시계를 그려보세요.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오른쪽만 그려요. 무인식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뇌, 우뇌 같이 운동하는 인지복합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뇌체조가 있는 거예요. 폴 데니슨이라는 사람이 뇌체조를 개발했는데요. 학생들의 두뇌 개발을 위해서, 그러니까 두뇌 개발을 위해서 신체 활동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연구하다 보니까 신체가 제2의 두뇌구나.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가면 모습이 어떨까요? 운동장에 뛰어노는 모습은 어떨까요? 다르지요. 네, 우리의 두뇌는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끔 진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교차 운동이 있고요, 스트레칭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집중력을 요하는 운동을 이분이 개발을 하신 거예요. 이 이론에 맞춰서 저희도 인지복합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숫자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운동, 또 얼굴을 치면서 할 수 있는 운동, 몸을 치면서 할 수 있는 운동. 오늘은요, 두뇌 인지 댄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운동을 하셨어요. 이쪽은 인지복합 운동을 하셨어요. 뇌 혈류량이 훨씬 많아지셨죠. 혈액이 잘 돌아야 산소도 공급이 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운동하고 인지복합 운동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없어 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제가 급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차츰차츰 단계에 맞춰서 하시면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인지력이 점점 좋아지시면 그 다음 주에 가면 자신감을 갖고 계시고 목소리가 아유 강사님 오셨습니까? 막 남자 어르신 그러세요. 왜냐하면 뭔가 자신감이 자꾸 생기시는 거예요. 기억력이 생기시니까요. 자, 그런데 기억력은요, 어떤 시간을 두고 자꾸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보지 마시고요. 저 화면 보지 마시고요. 1, 2, 4, 5, 2, 4, 4, 3. 벌써 세 번째 반복합니다. 아까보다 더 잘 되실 거예요. 자, 한번 자기 입으로 나지막히 되뇌어 보세요. 1, 2, 4, 5, 2, 4, 4, 3. 되셨죠? 자, 손가락 갑니다. 시작. 2, 4, 5, 2, 4, 4, 3. 몰랐을 때는 내가 몰라서 못하지만 내가 알았으면 이제는 잘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두뇌 인지 댄스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내 앞에 여기다 숫자를 한번 그려보세요. 1, 2, 3, 4, 5. 되셨죠? 네. 아까는 머리가 1, 어깨가 2, 3, 배가 4, 5였는데 지금은 내 앞에 당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하시면 돼요. 1, 2, 3, 4, 5. 자, 이거를 상상하면 우뇌가 발달이 되시는 거예요. 시각적인 기능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매트를 드립니다만은 1, 2, 3, 4, 5. 자, 그러면 저 화면을 보시고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 화면을 봐주세요.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정해놓은 숫자를 치시면 됩니다. 자, 시작. 1, 2, 4, 5. 되셨나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편안하게 가시면 돼요. 시작. 2, 4, 4, 3.
네, 잘못했어요. 더 천천히 할게요. 자, 2, 3, 5, 4.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왜냐하면 이 번호의 시 공간을 확실하게 인지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강의하는 도중에 해서 그렇습니다. 1, 2, 4, 5, 2, 4, 4, 3, 2, 3, 5, 4, 1, 4, 3, 2 이렇게. 그런데 이 숫자를 또 바꿀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익숙해지면 안 되니까요. 새로운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발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 2, 3, 4, 가운데가 5입니다. 아, 상상이 가시죠? 자, 그래서 바로 두뇌 인지 댄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노래를 같이 하시면 두뇌 인지 댄스, 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면 네, 취미 예방 운동, 인지 복합 운동이 되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1, 2, 3, 4, 5. 똑같죠?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1, 2, 3, 4, 5. 이제 잘하십니다. 근데 저분은 아주 우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시작. 1, 2, 3, 4, 5. 1, 2, 3, 4, 5. 되셨나요? 그러면 발을 그냥 움직여 보세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서서 하시는 것도 어려우시죠. 그래서 앉아서 하시는 운동을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었다고 운동을 적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체에 맞춰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번호판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1, 2, 4, 5. 되셨나요? 다시 한번요. 아무래도 속도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요. 자, 이쪽을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1, 2, 4, 5. 1, 2, 4, 5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인지요법과 운동요법을 함께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까 우리의 두뇌도 두뇌, 신체도 두뇌라고 했잖아요. 두뇌를 양쪽으로 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뇌졸중 환자한테 이 인지복합 운동이 더 좋다고 합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인지복합 운동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무거운 거 들고 가시다가 장애물을 넘는데 인지복합 운동, 이중과제 운동인 거예요. 무거운 걸 들고 가시다가 나 어디에 의자에 앉았다. 일상생활 운동 수행 능력을 잘하게 해드리려고 이 운동을 뇌과학자나 의사 선생님들께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육교가 있고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인생이 술술 풀리는 때가 있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남편도 막 성공하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어느 날은 또 지하보도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강의 초반에 하프타임을 갖자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지하게 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인생의 삼색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색깔이 뭐뭐 있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네. 혹시 벼룩을 아시나요? 벼룩은요, 자기 근육의 힘이 높아서 이렇게 자기 몸의 키의 200배를 올라 내려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좁고 가느다란 유리관에 이 벼룩을 넣고 그다음에 뛰게 한 다음에 중간을 딱 막아버리면 이 친구가 띵 하다가 그 바로 밑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벼룩의 모습처럼 우리의 잠재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도전하지 않고 이렇게 멈춰 있는지 아는지 멈춰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노란색, 황색 신호등이었죠. 네.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멋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까요? 못하죠. 세 마디는 절대 못 외웁니다. 인생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명쾌하게 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발 잊지 마. 우리 자녀의 이름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운동을 하시자는 거죠. 스트레스 많이 드리고 있죠. 마지막으로 녹색 신호등입니다. 자, 녹색 신호등은 녹색 신호등은 전진이죠. 네, 지금 걱정이 됩니다. 멈춤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저녁 이 시간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죠. 자, 그런데 이 녹색 신호등은 전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직도 많은 시간을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추억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 있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께 회상요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